안녕하세요. 부산 미수다만의원 수영조 원장 박진선입니다. 지황은 뿌리를 사용합니다. 기원 식물은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잘못 사용할 위험은 없습니다. 지황을 그대로 사용하냐, 말려서 사용하냐, 쪄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효능이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선지황, 말린 것은 건지황, 술에 쪄서 사용하면 숙지황이라고 부릅니다. 생지황을 선지황, 건지황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어떤 것을 가리키면서 말한 것인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선지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본초학 교과서에서는 청열약 중에서 청열양혈약에 속한다고 분류합니다. 청열생진, 양혈지혈의 효능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감염 때문에 고열이 생겨서 발진이 생기고 출혈이 있거나 인후 부위가 아픈 질환, 구강건조증을 치료할 때 사용합니다. 혹은 만성 소모성 질환으로 열감이 느껴지거나 폐경기 이후에 생긴 열적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숙지황보다는 열적 증상이 뚜렷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지황은 이렇습니다. 본초학 교과서에서는 선지황과 건지황을 구분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같은 분류로 두고 있습니다. 건지황의 효능과 주치증은 선지황과 거의 비슷합니다. 급성 열성병에는 선지황을 사용하는 편이며 만성 소모성 질환에는 건지황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비슷한 효능이고 선지황은 잘 썼기 때문에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건지황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숙지황은 이렇습니다. 본초학 교과서에선 보익약 중에 보혈약에 속한다고 분류합니다. 자음 보혈의 효능이며 노화로 인한 모든 허리 무릎의 통증, 성기능의 약화, 비뇨기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월경과 관련된 질환, 빈혈에도 사용합니다. 노심초사로 인한 자율신경실조증, 불면증에도 사용하며 건조와 관련된 피부병, 탈모 질환에도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건조와 관련된 허약과 관련된 약에 두루 사용하는 편입니다. 보약에 아주 많이 사용하는 한약재이며 한약이라고 하면 검은색을 띠는 액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약재가 바로 숙지황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주 사용한다는 뜻이지요. 숙지황은 보온 보혈하는 효능이 있어 건조와 관련된 병에 두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조 징후가 노화나 폐경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 폐경 이후 나타나는 병증에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일지라도 건조와 관련된 징후가 있을 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기 이후에 생긴 마른 기침, 허약한 어린아이 보약에도 숙지황을 사용합니다. 또한 노화가 아닌 과사용으로 인한 남자의 성기능 약화, 여성의 질건조증을 치료할 때도 사용합니다. 신혼부부처럼 단기간에 과하게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약해졌을 때 보약으로 숙지황을 사용합니다. 쌍화탕이 이럴 때 사용하는 대표 처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쌍화차라고 하는 것이 한약 처방입니다. 또 피부병이 만성화되어 태산화되고 건조 증상이 있으면서 가려울 때에도 지황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건조라고 진단할 수 있는 조건이 지황을 사용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지 노화 폐경이 더 중요한 조건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의학에서는 이를 음어증 또는 혈어증이라고 진단합니다. 혈어증은 말 그대로 피가 부족하다는 뜻인데 여기에 말하는 피가 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의학 생리학에서 말하는 피는 혈액뿐 아니라 림프계 여러 가지 호르몬계 작용, 피부나 모발 장기의 영양분 공급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한의학에서 신장이 약하다고 할 때 이것이 여가 기능으로서의 신장이 아니라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 간의 작용에 이상이 생겼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숙지황의 보혈 작용을 이용해서 빈혈을 치료할 수도 있긴 합니다. 숙지황에 포함된 물질 중에 헤모글로빈을 산소 친화력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성 위축성 위염 때문에 소화장애는 없으면서 속이 쓰리고 따갑고 아프다는 분들에게는 숙지황을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여기서 소화장애가 없으면서를 강조하는 이유는 숙지황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숙지황을 먹은 후 배가 더부룩하고 식욕이 줄고 배에 가스가 차서 꾸룩꾸룩거리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경우 숙지황을 소화시킬 만큼의 소화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만성위축성 위염이 있으면서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은 숙지황이 포함된 처방으로 치료하면 소화력도 같이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지만 담적 때문에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은 숙지황이 포함된 처방을 복용하면 더부룩하면서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병명만으로도 증상만으로도 어떤 약제를 쓸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병명과 증상, 환자의 개개인의 특성과 현아배에서 나타나는 다른 징후를 두루 살펴본 후 한의사가 진단해서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숙지향을 사용해야 하는 건강 상태라고 진단했지만 소화력이 약하다면 다른 약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숙지향을 사용하면서 체하지 않도록 다른 한약제를 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숙지향을 구중구포에서 판매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구중구포는 술을 찌는 과정을 9번 했다는 뜻인데, 좋은 숙지향을 만들기 위한 수치 과정입니다. 제대로 할수록 약재 가격이 비싸집니다. 처음 넣는 성지향이 찌는 과정에서 10에서 20% 정도의 중량으로 줄어버리니 그만큼 더 귀하고 비싸지 않겠나요? 저가의 숙지향을 제대로 수치를 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숙지향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약재는 아니지만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 복용하면 더 막히면서 불편해지는 증상이 꽤 잘 생기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숙지향을 단독으로 복용하는 분들을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경옥고에도 지향이 들어가는데요. 위장치료를 하면서 몸이 허약한 것 같은데 경옥고를 같이 먹어도 되냐고 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소화력에 따라 담적의 유무, 점막 위축의 정도에 따라 복용해도 될지 말지를 다르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지향을 먹으면서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니 그냥 잊어버리셔도 됩니다.